미용사로서 고객을 대할 때 돈을 버는 것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 있고 돈을 버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돈을 버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냐고요? 상담을 하는데 머리가 별로 안 상했어요. 머리가 너무 상해서 매장에서 현재 사용하는 펌제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제품을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돈 버는데 도움되는 행동이죠. 다음 달 되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내 월급에 내가 비싼 시술을 한 만큼 월급이 늘어나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돈 버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행동이죠. 그죠? 아니면 색채 염색을 발라놓고 이제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요. 고객이 색깔 나올 때까지. 그럼 이제 앉아 계시는 고객님 옆에 가서 이제 그러는 거죠. 아, 고객님, 저희 요번 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불권 끊으시면 10% 더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어떻게 좀 결제 좀 해드릴까요? 이거는 돈 버는 행위예요? 그쵸? 행동, 도움되는 행동이죠. 이것 또한 내 다음 달에 들어올 월급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미용실은 보통 첫 방문 할인을 다 해요. 많게는 50%뭐 절반까지도 하고, 고객이 첫 방문해서 머리를 하는데 최고로 비싼 파마약, 최고로 비싼 크리닉, 뭐 최고로 비싼 염색약 등등 첫 방문인데 가장 비싼 시술들, 가격대가 좀 있는 시술들, 고객이 생각하기에 첫 방문 할인 받았는데도 가격이 이 정도면 내가 여기 다시 올 이유가 없겠는데? 뭐 아니면 돈독이 너무 오른 미용실인데 단발성으로 매출은 많이 늘어나서 다음 달 월급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다시 방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날 처음 본 고객인데 그날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돈을 버는 거랑은 아무 하등 상관없는 행동을 한번 볼게요. 고객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차 드리잖아요. 마시는 차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가서 그러는 거지. 이제 거의 끝나려면 1시간 좀 넘게 남았는데 차 좀 새로 드릴까요? 이거 돈 버는데 도움 돼요? 내 다음 달 월급에 도움 되나요? 차를 새로 갖다 드리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고객이 앉아 있는데 대기하는 동안 잡지를 보실 거 아니에요? 아까까지는 잡지를 막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보니까 잡지가 이렇게 덮어져서 있어요. 다 봤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잡지를 들고 가서 그러는 거지. 왜 잡지 다 보신 것 같은데 새 것 좀 드릴게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 다음 달 월급에 반영이 되나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행동들이 오히려 돈을 벌어다 주게 됩니다. 재방률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이 행동을 기본이라고 불러요. 미용사의 기본은 뭐예요? 빛나는 기술력인가요? 뭐 고객 뒤에 뭐 열댓 명 깔아놓고 막 이렇게 바쁘게 하는 그런 스피드함인가요? 미용사의 기본은 그냥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후배 디자이너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자주 많이 해요. 부원장님, 저 어느 지역에 어느 미용실에 어느 실장님, 어느 원장님이 매출을 그렇게 많이 한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미용사인 거 숨기고 고객인 척하고 가서 머리 한번 바꿔 왔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거기서 물어봐. 다른 게 좀 있었니? 특별한 게 좀 있었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기술력이 진짜 커트선이 완전 장난 아니고요. 상담할 때 보니까 비싼 시술 막 끊고요. 이거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왜 잘 나가는지 궁금해서 보고 왔다고 한 거, 이거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시간만 버리고 온 거예요. 서울에 제2 롯데월드타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고 전 세계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든대요, 높이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제1 롯데월드타워를 보면서 야, 저거 높이가 뭐 얼마나 된대? 높이가 어느 정도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대. 1층에서 맨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 타는데 진짜 금방 순식간에 올라간대. 이런 화려하고 멋진 얘기들만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사실 그래도 돼요. 왜? 건축가가 될 게 아니니까. 그냥 제1 롯데월드타워의 멋진 면만 보고 환호하고 즐기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누구예요? 건축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만큼은 제1 롯데월드타워의 저 높은 높이를 지탱하기 위해서 밑에 지지하고 있는 기반이 얼마나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지, 설계되어 있는지 궁금해해야 되고, 저 높이의 건물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설계자분들의 노력, 일하시는 분들,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저기 잘 나가고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이 미용사고 나의 직업도 미용사라면 멋진 모습만 보고 환호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다른 미용실 가서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왜 잘 나가는지 궁금해서 보고 왔다고 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그 잘 나가는 디자이너가 왜 잘 나가는지 궁금해서 간 거라면 화려한 기술력, 화려한 어떤 말빨 이걸 보고 감탄하고 올 게 아니라 저 잘 나간다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주시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말투는 어떻게 하는지, 표정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왔었어야 됩니다. 기본을 유심히 봤어야 돼요. 사실 기본이라는 건 선생님들도 누구나가 다 해봤습니다. 언제? 디자이너가 된 지 얼마 안 된 초급 디자이너 때 내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고 시술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거지에 혹시 초보 티가 나진 않을까? 고객이 이걸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내가 부족한 걸 알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면서 본인이 서비스적으로 고객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총동원해서 고객을 대해요. 우리는 그걸 초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말 많은 선생님들, 미용사분들이 초심을 잃는, 기본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고객한테 머리 많이 상하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비싼 펌제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비싼 클리닉 젤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월급에 반영이 되는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피부에 와닿잖아요. 내 월급이 늘어나면 가고 싶었던 음식점 한 번 더, 먹고 싶은 거 한 번 더 사 먹을 수 있고, 놀러 한 번 더 갈 수 있고, 쇼핑몰 보면서 돈 부족해서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놨었던 옷 한 벌이라도 더 살 수 있고, 신발 한 켤레라도 더 살 수 있잖아요. 피부에 와닿잖아요. 당장 내 삶에 바로 반영이 되니까. 근데 돈을 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들, 차를 새로 리필해드리고 잡지를 새로 갖다드리고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중간중간 계속 물어보고, 이런 것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차를 새로 갖다 드려도 내 갈증이 해소돼요? 고객의 갈증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잡지를 새로 갖다 드리면 내가 재밌어요? 고객이 재밌는 거잖아요. 불편하신 데 없는지 계속 물어봐요. 내 불편이 해소돼요? 고객의 불편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다음 달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점점 기본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원래 초심을 잃어요. 정말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도 초심을 잃어요. 다만 그분들은 자기만의 일정 주기를 놓고 초심을 잃었다고 자각할 때마다 매번 내 안에서 초심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상기시킵니다. 기본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한단 말이에요. 정말 멋지게 잘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나도 저렇게 잘 되고자 한다면 기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고 돈 벌 궁리만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재방률은 계속 떨어지게 돼요. 나를 더 이상 안 찾아온다고. 정말 진심으로 이 고객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이 고객님이 앉아있을 때 머리를 예쁘게 해드리려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는 이제 직업의 본분인 거지만, 뭔가 여기 계시는 동안, 나한테 머리를 받으시러 앉아 계시는 동안 최대한 기분 좋게 나 잘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 들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좀 비싼 시술을 권하지? 이런 돈 벌 궁리만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재방률은 정말 수직낙하합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이제 막 나를 찾아오는 고객은 별로 없어. 재방률 떨어지면 뭐도 떨어져요? 내 월급도 떨어지지. 아,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자아성찰이라도 해요? 아니에요. 보통은 절대 다수가 우리 미용실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매장 인테리어 좀 예쁘게 하지. 손님이 안 오잖아. 돈 좀 써서 마케팅 좀 하지. 원장님 너무 짠돌이야. 복지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옮겨야겠다.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어. 다른 데 옮겨도 어떻겠어요? 그런 분들 거기 가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패턴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고객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잘된 미용사들, 정말 돈 많이 벌고 멋지고 잘 나가는 그런 미용사분들을 보면서 막 질투해요. 얘 차가 몇 대래, 집이 몇 평이라더라, 매출이 막 3, 4천, 5천 막 나온대. 그런 멋진 얘기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 잘된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잘된 거 아니거든요. 남들 안 볼 때 기본에 정말 충실하게 임하고 고객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신경 써서 시술을 해왔을 거예요. 부단히도 노력하고 했었던 그 과거를 별로 궁금해하지는 않는다고. 차가 뭐고 집의 평수가 어떻고 이런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고객을 향한 마음이 정말 진실되고
고객한테도 느껴진다면 기술력이 조금 부족해도 말빨이 좀 부족해도 고객은 더 이상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고객한테는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미용사예요. 기본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 2천만 원? 엄청 우스울 거예요. 잘생기지도 않았고 되게 소심하고 뭐 하나 잘난 거 없는 저도 3천만 원 넘게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